이번 클립에서는 전처리 명령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명령문은 지금껏 우리가 많이 썼는데 프리프로세싱 커맨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썼던 전처리 명령문은 샵 include가 있습니다. 전처리 명령문은 프리프로세싱이 의미하듯이 컴파일 과정 전에 무언가 처리할 때 쓰는 명령문이 프리프로세싱 명령문입니다. 샵 include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샵 define, 샵 if, 샵 if d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타 또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들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클립에서 기타 전처리 명령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에서 샵 include는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소스 파일을 끼워 넣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과정은 소스 파일을 include 하는 과정은 처리 명령문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샵으로 시작하는 전처리 명령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문이 바로 샵 define입니다. 네, 샵 define은 매크로 상수라고 하는데요. 매크로 컨스턴트를 define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지난 클립에서 작성했던 소스를 다 지우고요.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출력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파일 값을 플로트형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파일은 수학 파일, 상수 파일은 3.141592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무리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됩니다. 문제가 없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실행되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수들은 숫자를 그대로 써버리면 읽기 힘들어지고 또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 특정하게 정의한 상수들은 값이 바뀌는 경우 매번 수정해 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수들은 보통 define을 써서 이렇게 상수를 define 합니다. 자, 이거 의미는 뭔가 하면 파일을 3.1415로 define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1415를 쓰는 대신에 파일하고 쓰면 이 파일은 컴파일 전에 이 파일하고 쓴 모든 부분은 3.1415로 치환되어서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됩니다. 실행해보면 결과는 똑같지만 아까하고 다른 점은 코드가 읽기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수들은 실제로 많이 디파인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학 상수들은 math.h에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math.h를 Alt-G 눌러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math.h 열었습니다.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찾아보면 m_pi, 파이 2파이 2분의 파이네요. 네, 파이 오버 4 이런 것들이 디파인 되어 있고요. 루트 2 오버 2 이런 것들이 디파인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학 상수들은 미리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샵 디파인을 씁니다.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샵 디파인으로는 또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ymax를 디파인 한다고 해봅시다. 보통 매크로 상수는 대문자를 쓰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쓰도록 하고요. mymax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듯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a가 b보다 ab 중에 큰 값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망연산자, 물음표 콜론 연산자를 써서 a가 b보다 크면 a, 아니면 b 이렇게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는 파일을 디파인했고요. 밑에는 mymax를 디파인했습니다. 그러면은 함수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mymax ab라고 적어주면 요 매크로 정의는 그대로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실수 정수값으로 찍어보면 mymax 2, 3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2와 3 중에 큰 값이 출력이 됩니다. A 대신에 2, B 대신에 3이 치환되어서 문장이 이렇게 치환되는 거죠. 이 과정은
처리 프로세싱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프리 프로세싱 커맨드로 샵 디파인으로 정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 것을 매크로 상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함수처럼 정의한 것을 매크로 함수라고 합니다. 빌드에서 이상 없이 실행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A가 B보다 2가 1보다 큰지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선순위 때문에 워닝은 발생했지만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엔드 해볼까요? 이 엔드에서 에러 발생하지 않는지 보겠습니다. 역시 에러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매크로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 파라미터 앞뒤에 괄호를 쳐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가 1보다 크다를 정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는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1입니다. 그리고 1과 3 중에 맥스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3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3이 출력이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가 1보다 작은지 비교를 했습니다. 2가 1보다 작다는 이번에는 4가 1보다 큰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는 1보다 큽니다. 이것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3이 1보다 큰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1이고 이것은 아까 2였고요. 2고 3은 1보다 크다는 1입니다. 그래서 2와 1 중에 큰 값은 2니까 2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면 2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1이 출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1이 출력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마이맥스를 만나면 컴파일러는 마이맥스를 이렇게 치환합니다. 이 문장으로 치환한다라고 했죠. A 대신에 2가 치환이 되는 거고 B 대신에 3은 1보다 크다가 치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대신에 2, B 대신에 3은 1보다 크다가 치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자, 이상한 문장이죠. 자, 우선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2가 3보다 큰지 먼저 비교를 합니다. 0이죠. 0이 1보다 큰지 비교를 합니다. 크지 않죠. 그래서 3은 1보다 크다를 출력을 합니다. 1이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이런 오류를 방지하려면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원래 함수 ab에서 원래 의도에서 2와 이 3은 1보다 크다를 연산자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괄호로 쳐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크로 함수를 정의할 때는 파라미터 앞뒤를 괄호로 이렇게 쳐주고요. 전체 문장도 복합해서 썼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문장도 이렇게 괄호, 매크로 함수 같은 경우는 괄호로 쳐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대로 3은 1보다 크다 1입니다. 2와 1 중에 큰 값을 구합니다. 2가 되겠죠. 제대로 2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제대로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매크로 상수를 정의할 때, 매크로 함수를 정의할 때, 그리고 매크로 함수를 정의할 때는 매크로 함수의 인자는 괄호로 쳐서 예선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샵 디파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전처리 명령문에는 샵 if df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디버그로 실행하는 경우에만 출력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장은 디버그로 실행할 때에만 실행이 돼야 되고 릴리즈로 바꾸면 실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 매크로를 하나 정의를 해서 이렇게 미리 매크로를 하나 정의를 해서 myDebug라고 정의를 합니다. 1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myDebug가 디파인 되어 있을 때만 이 문장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검사하는 것이 샵 if df ndf
d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샵 if df는 이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는지를 비교를 합니다. 이게 정의되어 있다면 참여되어서 샵 endif를 만나기 전까지가 매크로 프로그램 소스가 확장됩니다. 지금은 MyDebug가 디파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행이 됩니다.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3.14가 실행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실행해야 코드에 포함시키지 않고 싶다면 MyDebug 매크로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파일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드도 회색 연하게 처리되었죠. 코드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샵if df는 되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 한국에만 서비스 되다가 대만 버전을 같이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코드가 실수로 포함되면 대만 버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대만, 한국 같은 매크로를 디파인한 다음에 대만 버전이 디파인 되어 있는 경우에만 코드를 실행해라. 이렇게 코드를 아예 소스에서 제외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디버그일 때만 뭔가를 실행해야 되면 디버그를 디파인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를 정의할 때는 단지 if df에서 매크로 자체가 디파인 되어 있는지의 여부만 검사할 이런 경우입니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값을 할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가지는데 정의된 어떤 매크로 값을 가집니다. 이 값이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면 역시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디버그인지 아니 내가 지금 디버그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릴리즈에서 실행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매크로가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의된 매크로를 확인하는 방법은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C++ 태그에 보면 프리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컨피그레이션에서 win32가 디파인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디버그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underscore debug가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릴리즈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ndebug가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확인해 보면 디버그 컨피그레이션을 때는 underscore debug를 미리 디파인 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값을 디버그 모드에서 실행되는지 아닌지 샵 if의 if df의 조건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MyDebug 대신에 underscore define 이거는 쓰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디버그 컨피그레이션일 때만 파일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게 되죠. 지금은 디버그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3.14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를 릴리즈 컨피그레이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새로 리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제어되어서 실행이 안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샵 if df는 디파인과 결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샵 if df는 사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전 처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defined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defined는 인자를 받아서 이 매크로가 디파인 되어 있으면 true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머의 기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성하는 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매크로가 2개 이상 디파인 되어 있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버그와 win32가 동시에 디파인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걸 못 씁니다. 그때는 샵 디파인드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비교해줘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의미는 뭔가 하면 win32 플랫폼에서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을 때만 이거를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자, 디버그로 바꿔보면 win32도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샵 if에는 디파인드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처리 명령문에 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